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만큼 제가 오늘부터는 좀 시리즈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보셨던 것처럼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번 시리즈를 어떤 것들을 올리게 되냐 하면 저의 설비 콘텐츠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본격적인 설비 작업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서핑샵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제 펜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광 지역, 뭐 숙박 시설 같은 거를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기본 뭐 배관 작업부터 뭐 타일, 뭐 미장 이런 기본적인 집수리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아니신데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영상을 보시고 설비업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을 하실 때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나갈 수 없고 작업을 어떤 회사나 어떤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좀 올려드리는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작업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수도관 작업입니다. 수도관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수도관의 자재 종류는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재의 종류들을 오늘 여기서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수도관 작업의 첫 번째 종류로 다뤄볼 배관은 바로 이겁니다. 색깔이 어떻죠? 네, 회색입니다. 동그랗고요. 그리고 요거는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연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의 이름은 바로 PB 파이프라고 불러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에이콘이라고도 부르시고 근데 저는 PB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재상에 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에도 PB 파이프 달라고 하시면 이 파이프를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수도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택한 이 수도관의 관경, 그러니까 수도관의 사이즈는 다 기본적으로 15mm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15mm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관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15mm 배관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는 수전들, 수도꼭지들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15mm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B 파이프를 가지고 수도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배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줄자가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관의 사이즈,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펜. 이거는 요즘 나온 이제 피카 마커 펜인데요. 이제 연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써서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어두워서 안 보인다. 잘 선명하지가 않다. 이래서 매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펜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체크를 할 수 있고 배관을 자를 때 어느 위치를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눈대중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몇 센치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자를지에 대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장갑. 첫 번째로 보셨던 거, 이게 바로 PB 파이프입니다. 15mm. 네, 아까 말랑말랑하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요건 직관이라고 불러요. 파이프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온되어 있지 않은 그대로 직관.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온재가 쌓여져 있죠. 요 안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있어요. 파이프에 기본적으로 얇은 보온재가 쌓여져 있는 보온관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보온된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보온관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그냥 일반 파이프 직관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위. 이 가위는 무엇이냐?
PB 전용 가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뤄볼 다른 자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엑셀이라고 있어요. 뭐 엑셀이라든지 메타폴이라든지 다른 이런 연질의 파이프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를 이 PB 가위라고 불러요. 어떤 분들은 뭐 엑셀 가위라고도 부르고 저는 그냥 PB 자를 때 많이 사용해서 PB 가위라고 부릅니다. 네, PB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PB 파이프에만 사용할 수 있는 PB 전용 부속이 있겠죠. 네, 이런 부속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속 어떻게 생겼죠? 무슨 모양으로 생겼죠? 비슷하죠? 지금 이거 보면 어떤 모양이죠? 이게 엘보. 네. 기본적으로 수도 부속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이 니은자 모양 꺾여 있는 거 90도로 꺾여 있는 거를 우리가 엘보라고 부릅니다. 엘보. 그리고 요거 뭐 대충 이제 감이 오시겠죠? 요거는 T자 모양 T 부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자죠. 일자예요. 이거는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소켓. 네. 이거는 양쪽에 파이프를 그냥 일자로 쭉 이을 때 연결시켜주는 소켓. 그리고 요거 얘는 이 위에가 막혀 있어요. 네. 한쪽은 파이프를 꼽는 데고 뒤에는 막혀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PB 파이프가 올라와 있는 거를 내가 막고 싶을 때 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요건 이름은 캡. 뭐 모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 캡 모양으로 내 머리를 씌운다. 뭐 그런 느낌. 자, 요거는 뭐야? 신주로 되어 있는 부속이 같이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 일단 이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CF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PB 파이프를 꽂을 수 있고 한쪽은 나사산이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얘는 무엇이냐? 똑같이 한쪽은 PB를 꽂을 수 있는데 얘는 나사산이 바깥으로 솟아있죠. 얘는 CM이라고 부릅니다. CM. 자, 제가 말씀드렸죠. CF라고. 안쪽으로 나사산이 나여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권에 보면 각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표시하는 칸 안에 여권에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영어로 쓰여 있어요. 영어로 할 때 우리는 남성을 뭐라고 하죠? 메일이라고 하죠. M자 기억하세요. 그럼 여자는 뭐죠? female. F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얘는 CM이라고 부르고 CF라고 불러요. CM, 메일은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M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나사산이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CF다. 그리고 요거는 무엇이냐? 자, 요거는 똑같이 나사산이 속으로 나와 있죠. CF가 들어가겠죠, 이름이? 하지만 또 이건 또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하네요. 이거는 수전 엘보라고 불러요. 이 L자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엘보라고 부르는데 수전 엘보라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 이 나사산 속으로 수전, 뭐 수도꼭지라든지 세면대 수전, 샤워기 수전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박아서 고정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수전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잡이가 달려있죠? 네, 요거는 볼밸브. 안에 밸브를 닫는 모양이 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까지는 아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볼밸브다. 마지막으로 PB 파이프를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까먹지 말아야 될 부속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요 슬리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이시죠? 슬리브. 요렇게 생겼어요. 슬리브. 약간 타날처럼 생겼죠? 요 슬리브. 요 슬리브는 PB 파이프 작업을 하는 데만 사용되는 유일한 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준비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PB 파이프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첫 번째 배관 작업의 순서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첫 번째는 길이를 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줄자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길이 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르기. 네, 길이를 쟀으면 잘라야 되니까 자르기, 커팅.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면 돼요. 간단하죠? 첫 번째, 길이를 잰다. 두 번째, 자른다, 커팅한다. 세 번째, 연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인한다. 물이 들어가는 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업을 내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수압 체크를 해서 내가 작업한 부분에 혹은 내가 작업하지 않았어도 배관 안에 누수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까지 총 4단계. 첫 번째, 길이를 잰다. 두 번째, 자른다. 세 번째, 연결한다. 네 번째,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길이를 잴 때 이 부속과 파이프를 연결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 부속 안으로 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큼까지의 파이프 길이도 포함을 시켜서 자로 재주어야 된다는 거죠. 부속 안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부속들은 불투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작업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부속을 보면 이 안에,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선 같은 게 보이시죠? 옆에도 있고, 이 튀어나온 조그만한 선만큼까지 파이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이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까지만큼의 길이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cm를 하겠다. 오케이. 그럼 파이프의 끝에서부터 자 끝을 대고 10cm를 잽니다. 놓고 아까 연필이 있었죠? 연필로 10cm를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쟀기 때문에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B 가위가 있어요. 올리면 PB 가위가 안 벌어지게끔 되는 거고, 내리면 자연적으로 얘가 벌어집니다. 네, 왜냐면 요 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손으로 이렇게 짚거나 여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안전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파이프를 내가 자르고자 하는 만큼 아까 표시했던 것만큼 파이프를 넣고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대로 잘라주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만 원래 정석은 아까 제가 이 파이프의 성질이 뭐라 그랬죠? 말랑말랑하다고 했죠. 연질이기 때문에 아주 날이 날카로운 가위 같은 경우에 그냥 잘라도 파이프가 이렇게 눌리지 않고 그대로 잘릴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날이 조금씩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질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한 번에 그대로 잘리지가 않고 파이프가 이 날에 의해서 살짝 눌리게 되면서 잘려요. 그렇게 되면 배관 파이프의 모양이 약간 눌리게 되면서 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자르는 방법은 자를 때 돌리듯이 이거를 살짝 돌리듯이 하면서 잘라주어야 이게 눌리지가 않고 원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돌리면서 돌리듯이 잘랐어요. 자, 잘랐으면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뭐라고? 잘랐으면 연결해야겠죠. 내가 연결할 부속, 뭐 T 부속을 쓰든 엘보 부속을 쓰든 소켓 부속을 쓰든 여러 가지 뭐든 상관없어요. 자, 엘보를 한번 써볼게요. 엘보 부속에 연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제가 아까 이 슬리브라고 얘기했던 거 꼭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약간 넓적해요. 한쪽 끝에 부분은 요게 약간 뭉뚱그려져 있어요. 살짝 안으로 휘어 있죠. 요거를 파이프 안으로 그대로 이렇게 꼭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위에 이렇게 PB 파이프 속으로 이 슬리브가 들어갔죠. 네,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슬리브를 꼭 껴주시고 완전히 이 파이프 단면 자른 면까지 끝까지 밀착이 되도록 꾹 눌러서 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껴보도록 할게요. 연결을 할게요. 자, 연결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부속을 살짝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잠기고 왼쪽으로 하면 풀리는 거예요. 살짝 풀어주세요. 완전히 다 풀릴 필요는 없고 살짝만 풀어주시면 살짝 여기가 벌어지겠죠?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꽉 닫혀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는 이 부속과 파이프가 완전히 서로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내가 좀 비스듬하게 한다. 안 들어가요. 완전히 일직선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힘을 잡고 돌려주면서 껴주세요. 자, 꼈습니다. 낄 때 여기는 소리가 잘 안 들어가겠지만 낄 때 여기서 따닥 소리가 들려요. 제가 작업할 때는 이 파이프가 이 부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따닥 두 번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들어가면 풀러보지 않아도 이건 제대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풀렀던 이 부속을 다시 잠궈주고 끝냈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배관 작업을 다 마치고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컴프레셔를 통해 기압을 통해서 뭐 수압 체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이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컴프레셔가 뭐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이지가 조금씩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물을 직접 파이프 안에 다 넣고 수압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 부속이 제대로 연결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풀러보면 되겠죠. 그냥 풀러볼게요.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풀렀어요. 풀르고 파이프를 잡고 분리를 시켜줍니다. 분리를 시켜주면 이렇게 안에 있는 고무 패킹과 워셔 오링이 다 그대로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 있죠. 네, 요만큼 이제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완벽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껴주세요. 완벽히 이 안으로 다 부속을 밀어 넣어 준 다음에 그대로 잠궈줍니다. 네. 끝. 네, 이렇게 PB 배관 작업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프의 재질과 어떤 작업 방법들만 다르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부속의 이름이라든지 뭐 생긴 형태라든지 이것들은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다음 종류의 수도관 자재를 영상으로 올릴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수도관 작업 중에서 PB 배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PB 배관 말고도 그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엑셀 부속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엑셀 부속은 한국식 바닥 난방 있잖아요. 바닥에 깔려있는 뭐 코일이라고도 부르고 바닥 난방이라고도 부르는 바닥에 깔려있는 난방 배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엑셀 배관, 그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저는 뵙겠습니다. 그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